제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한국에서 한동안 그런 표현이 많이 썼어요. 우울증은 마음을 감기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거고 그만큼 치료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니까 치료 받으라는 얘기인데 약간 좀 이게 와전이 되고 오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냥 너무 흔해서 놔두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첫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산통도 힘들었고 또 혹은 이 낳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둘째 아이 뭐 임신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이제 되살아나면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또 혹은 강박증이나 조울증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뒤에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울증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얘기하시면은 꼭 이거 영향을 받으면은 그 사람 탓이야라고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한국에서 한동안 그런 표현이 많이 썼어요. 우울증은 마음을 감기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거고 그만큼 치료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니까 치료 받으라는 얘기인데 약간 좀 이게 와전이 되고 오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냥 너무 흔해서 놔두면 되는 거. 그냥 감기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우울증이 끼치는 영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꼭 치료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치료 받으세요. 왜냐면 치료가 가능하고 잘 되는 것이고 꼭 치료 받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전 우울증이 혹은 불안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치료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산율도 높아지고요. 출생 시 아이의 저체중도 높아지고 유산율도 높아지고 임신 중독증이라고 프리캠프시아라고 하는 혈압이 올라가고 이렇게 소변에 이렇게 단백질이 나고 이러는 임신 중독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엄마한테 당연히 너무 괴롭죠. 사실 우울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울하거나 그냥 슬픈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슬픈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슬픔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슬픔과 다른 겁니다.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에요. 어떤 분은 꼭 큰 구멍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에게 너무 힘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결근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자기 생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면 나는 도저히 아이 이렇게 없어. 아니 내가 키우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 아이가 더 해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안 키우는 게 나라고 생각하실 정도까지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 그 엄마 혹은 아빠 그 관계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든지 뭔가 새로운 걸 해줘야 돼. 뭔가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가고 그런 어떤 새로운 스티뮬레이션.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뇌가 많이 빨리 자란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그냥 기저귀를 가는 것도 하나의 자극, 배움의 자리입니다. 특히 이제 한 4세, 5세 밑에 아이들은 어디를 여행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놀이터예요. 런던에 가도 놀이터고, 뉴욕에 가도 놀이터고, 파리에 가도 놀이터고, 집에 갔어도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놀이터에 가는 그냥 시간들, 그게 중요한 거고, 관계가 중요한 거지, 뭐, 어떠한 자극, 뭐, 멋있는 거 보여준다. 아이들이 5세 때 뭐, 에펠탑을 보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엄마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관계인데요. 더너우 무니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이제 그 테라피스트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baby. 이렇게 말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혹시? There's no such thing as a baby. 이게 무슨 말일까?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아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기는 항상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기는 항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죠. 아기가 있으면 엄마 혹은 아빠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아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아기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타인은 믿을 수 있는지, 이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이 안에 내적인 모델을 만들어요. 세상은 어떤 것이고, 관계란 어떤 것이고, 나는 누구이고, 이것들이 바로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발전된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요즘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아이가 태아 있을 때 이미 얼굴을 좋아해요. 얼굴을 좋아한다는 엄마 얼굴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그리고 엄마 목소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아도 이미 다 이렇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 아이가 나와 소통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애가 피곤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만 또 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대부분 아이들은 피곤하면 눈을 부비기 시작한다든지, 눈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혹은 내 아이는 피곤할 때 먼저 일단 울기, 짜증부터 낸다든지 뭐든지 됐습니다. 배고플 때, 심지어는 이 2, 3일 된 아이들도 사실 소통을 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볼 때에 이렇게 잘 바라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딱 눈을 떠서 이렇게 엄마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눈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목을 돌리는 경우도 없지만 눈을 돌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이 충분히. 왜냐면은 엄마라는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막 새로운 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아이에게는 집중이 필요하고. 근데 한 2, 3초 바라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아이한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든데 피할 데가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무엇을 소통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사실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가장 이제 큰 필요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졸릴 때, 배고플 때, 뭐 내표 갈아야 될 때, 혹은 뭐 안기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양육법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이들이 뭐 짜증을 내면 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손 탄다, 안지 마라. 뭐 아까 전에 처음 비디오 나올 때 보셨죠? 뭐 19세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키스하면 안 돼. 꼭 해야 되면 딱 한 번 하루에. 안아주면 안 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방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 안 해야 된다 말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아이들 관계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은 사실은 아이들 향한 호기심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원하는 게 있거든요. 감정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는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알려주고 처리해주는 게 엄마 역할이거든요. 엄마가 막 아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아, 그래, 너 힘들구나. 너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감정이, 그래도 괜찮아. 이 감정이 안전한 감정이고, 이게 지나가는 감정이고, 없어지는 감정이고, 그 감정이 있어도 나는 안전해라는 걸 느끼면은 그 아이는 그걸 이렇게 배웁니다, 계속.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수딩하는 방법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과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사실 이겁니다. 감정 조절하기. 이제 우리 김윤 선생님 최근에 여기서 이제 그 앵거 매니지먼트를 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100%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분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없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90%막 한다. 그거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아이에게 필요한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그냥 괜찮은 부모예요. 네, 괜찮은 부모. 왜냐면 완벽하면 피곤해요. 완벽함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이 관계에서 사실 중요한 건 이것들을 10번에 3번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집에 가셔서 오늘 그 듣고 집에 가셨는데 아이가 막 울어가 짜증이 나가지고 너 진짜 그럴래? 라고 했다고 하셔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9번의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9번 중에서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조절하기도요. 만약에 좀 화나시면은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 조절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엄마 감정을 조절해야 엄마가 아기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의 감정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그 과정이 아이로 하여금 안전한 곳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걸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냥 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아이와 있을 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딱 안고 나서 뭔가 이게 아닌데 싶어요. 내가 뭔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좀 자극을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와 그냥 있다. being with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은 엄마가 계속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요. 게다가 딱 기어가다가 손에다 돌아봐요. 엄마 있구나. 괜찮아. 또 거기 막 가요. 그냥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 아이가 엄마가 여기에 있다 나와 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실 필요가 생각하죠. 그냥 같이 있어주고 아이가 뭘 하나 같이 그냥 궁금해하고 같이 관찰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근데 얘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가 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 집 애는 그렇지 않던데 왜 이렇게 특별한가? 또 아이들마다 다른 게 있어요. 특유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기질적으로 아주 chilled out. 별로 잘 울지도 않고 좀 피곤하면 하다 잠들고 막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조금만 뭐 힘들어도 막 울고 막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한 30분 울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얘가 나를 진짜 뭐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진짜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를 테스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근데 기질의 기질을 잘 알면은 아이들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질의 측면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감정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감정이 되게 강해요. 웃을 때도 막 웃고, 울 때는 막 울고, 이런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느긋해요. 그냥, 이렇게 웃었다가 또, 하다가 잠들고.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느긋하고 젠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감각의 반응성인데, 이게 지금 제가 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밤중에 좀 있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들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밖에 소리들이 나는데, 이런 소리들이 어떤 아이들은 되게 막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요. 옛날에 장난감에 잭인더박스라고 아세요? 이렇게 막 돌리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게 너무 재밌어요. 막 볼 때마다 막 깨르르는데 어떤 애들이 그걸 딱 보면은 굳어가지고 반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감각이 되게 우리나라 예민하다 그러면 약간 어감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감각의 어떤 정도가 되게 센소리하게 높아서 많은 감각을 받아도 전혀 그게 재미있고 그게 즐거운 아이가 있는 반면에 조용해야 되고 또 좀 이렇게 센 어떤 강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아이들인데, 이게 어른 때까지도 가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가져가는 기질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 활동량 정도입니다. 활동량 정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되게 액티브해서 항상 막 돌아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책만 그냥 앞에 편만 놔도 그냥 편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수능성이 뭔가 변화가 있어서 변화를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아요. 변화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게 막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모든 변화가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기질이 다른 거지. 왜 이 기질을 이야기하면, 기질을 알면은요, 그리고 그 기질을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려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두 아이를 데려가는데 두 아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재밌는 상황이고, 이 아이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아주 공포감을 주고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나 다르지, 이 아이는? 라고 느낄 때 꼭 기억하는, 아이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로 일부러 부모를 힘들게 이렇게 느낄 때가 진짜 있어요. 얘가 진짜. 근데 절대로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떨 때는 이 내적으로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텐트럼이 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되기도 하고, 때리는 황당이 되고, 막 우는 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얘의 기질을 생각했을 때에 이게 어떠한 반응이구나를 알면은 사실 더 건강한 반응들,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의 기질을 알고 아이의 그 기질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은요, 되게 쉬워져요. 모든 것들이 되게. 뭐 쉬워진다는 아니죠. 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기질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못 바꾸는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괜찮은, 좀 중간 정도인데 활동량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날 내가 은행에 가서 20분 동안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다려야 된다. 조용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한테는. 그러면은 가기 전에 30분 동안 막 뛰어놀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거를 어느 기질적으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은 나중에 좀 다른 환경에 갔을 때도 조금 적응하기 쉬운 거죠.